다리로 연결됐지만 일부 섬적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요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 특급호텔 건립과 소각장 문제는 지방선거 과정 내내 논란이 됐었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의 입장 표명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섬 주민의 기본권 개선에 본격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시대인데 육지보다 웃돈을 줘야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바로 섬 지역입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가 된 섬 지역도 불합리한 추가 택배비를 그동안 부담해 왔는데 대형 택배사들이 앞으로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안좌도에서 새우장과 젓갈, 소금 등을 판매하는 이순라 씨. 육지에서 주문한 물량은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데 고객들의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때문입니다. 그 제일 싼 게 이제 거의 5,000원이에요. 택배비가 여기서 나갈 때. 그런데 이제 그 손님들은 그 택배비를 거의 깎으려고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다리가 놓여 육지와 한 몸이 되어도 섬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 받는 물건이든 보내는 물건이든 추가 배송비, 이른바 웃돈을 얹어야 택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 타고 다녔을 때는 택배비가 좀 비싸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사계면이 연륙돼가지고 연륙되는 택배비가 너무나 비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 3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와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 놓인 섬에 추가 배송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륙된 섬에 도선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등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공약상 3대 분야 150개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담당 부서 사전 검토, 추진 계획 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한 데 이어 최근 민선 8기 공약상 시민평가단 회의를 열어 공약 사항을 시민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목포시는 확정한 공약 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민선 8기의 출범 100일을 맞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희 군수는 핵심 공약인 청년 친화 미래 선도 경제와 생태관광 거점 육성, 소통행정과 군민이 주인인 혁신 영암을 만들기 위해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군민과 약속한 10개 분야 120개 공약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역 내 전문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성인 평생교육과 보건인재 양성에 특화된 영암 동아보건대학교. 이 대학에서 내년부터 청장년층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바 하이브 사업. 동아보건대는 사회복지 상담과를 개설해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상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또 레저 적용학과도 만들어 골프장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 인재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그 사업 특화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학령기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 자원이라도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입학 이후에는 그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2년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고 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와 관광 레저 인프라 확대로 지역 특화 직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 2개 특화 분야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처음 도입한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영암과 목포 등 전국적으로 30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 전문대학, 벼랑 끝에 몰린 2 기관이 지역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창출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5개 지역 21.6헥타르가 산림청의 2023년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변과 신안 대광 해변, 완도 금이릅 일원, 고흥 대전 해수욕장, 진도 임해지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숲들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병해충 방제와 수세 회복 처리 등 곰솔림 경관 보전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목포 사막도 특급 호텔 건립과 소각장 문제에 대한 민선 8기 목포시의 입장이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는 사막도 호텔 사업과 소각장 건립 사업을 담당했던 도시문화재과와 자원순환과 과장을 교체했으며 앞서 각각의 사업자 측에 진행 중인 용역 등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문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또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선 8기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막도 호텔과 소각장 문제에 대한 목포시의 향후 방침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섬 주민의 기본권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조사를 수행할 섬 전문 연구개발센터 구축을 비롯해 섬 주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과 섬별 맞춤형 사업개발 업무, 세계 섬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섬진흥원은 섬 교통체계 혁신 방안과 섬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등 8건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MBC 프로그램 인생노포 오래된 맛을 찾아서가 제작 방송됩니다. 목포 MBC는 오늘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목포시, 광주은행, 보혜양조와 인생노포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첫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MBC 프로그램 인생노포는 맛 칼럼리스트와 유명 셰프들이 지역의 오래된 가게를 직접 찾아가 손님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맛의 비결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농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전남에 농협중앙회 본사가 이전하면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전남이 농생명 융복합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중앙회 이전 건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국민관광상품권 사용처가 수도권과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은 국민관광상품권을 전남 56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계열 빵집 등으로 지역 먹거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이고 숙박업소도 중소규모 펜션 등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교장 3명 가운데 2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전남은 임기 4년을 채운 교장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은 교장의 잦은 교체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며 책임 교육을 위해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부터 광주 전남 새마을금고에서는 13건의 금융사고로 172억 8,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용해인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행안부 산하 독자체계로 관리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지방의료원은 의사 4명 가운데 1명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3개 의료원의 의사 결혼율은 2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9월 기준 결혼율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전남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농어촌과 주거시설, 보전녹지 등 12곳, 3,980m 구간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해당 지역의 소방차를 대신할 비상소화장치 설치율도 66%로 전국 평균보다 6%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법원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기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안군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의 처분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치 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무보직 인원이 충분한데도 겸임 발령을 내는 등 인사 질서가 문란해졌다며 신안군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는데 신안군은 군 자치 사무에 해당된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완도군과 목포해양대학교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해양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해양수산 유물 확보, 해양수산 역사 해양문화 자원 보존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도시 수요문화아카데미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자원이란 주제로 오늘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요문화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선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목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는 항도 목포, 예향 목포, 1등 목포에 있다며 역사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년 중등교사 465명을 선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의 경우 중등교사 239명, 보건교사 29명, 전문 상담교사 23명 등 348명을 선발하고 위탁 채용을 신청한 사립학교 43곳은 117명의 교사를 뽑을 계획입니다. 1차 시험은 11월 26일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 7일 발표됩니다. 올가을은 예년보다 늦은 단풍이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 단풍은 이달 하순에서 11월 사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산림청의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지리산이 10월 20일, 영암 월출산이 10월 25일, 완도 상황봉이 11월 7일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국의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